필요한 거는 다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청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필요한데 전임 시장님 시절에 그 청사 입지가 어디였습니까? 주교동 주차장이었잖아요. 입지 선정은 거기 해놓고 설계는 딴 데 했잖아요. 옆에다가 그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지구 지정을 했던 그런 상황으로 설계 20% 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토지 매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준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치 그 지역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어떻게 되면 좀 불합리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자체도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건물이 우리 지금 현재 청사 몇 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개 정도 청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많은 청사를 갖고 있는 고양시인데 그 청사가 거기도 7개를 만들어놨어요. 청사를. 그 건물 자체를 7동 아닙니까? 누가 5동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붙어있는 거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7동이라고 봅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2,950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4천억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호화청사라고 얘기해서 비판을 받을 그런 내용하고 별반 차이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부담 전혀 가지지 않는 우리 그 백석동 청사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청사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 덕양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의 일부분 여기에 원당 지역이 그 활성화됐습니까? 활성화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상권 있습니까? 여기에 청사에 있음으로 해서 사실 여기는 더 낙후되는 그런 분위기,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당역이 중심이 돼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이 지역이 이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덕양구 주민이 불만이다. 사실은 덕양구 주민이 전체가 불만이 보기보다는 이 지역에 계시는 모두 다 입을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현장에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여기에 원당 지역 중심의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활성화도 될 뿐만 아니라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복지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는 제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으로 했던 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체계화하고 제대로 우리가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을 무려 4번이나 잘랐어요. 개소상강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어떻게 했느냐면 이번에는 우리가 직접 그 용역 나가는 거 용역 준비를 우리가 직접 하자 해서 우리 그 담당 국에서 용역을 직접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는 그 용역은 이번에 끝내고 바로 원래 재단을 만들려면 재단을 나가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용역의 실제적인 용역을 실행 용역을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예산을 9월 달에 반영을 시켜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고양시의 복지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산에 얼마가 반영되어 있냐면 순수하게 복지 비용으로만 되는 게 50%가 훨씬 넘었습니다. 전 예산의 50%를 복지에다가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이 실제적으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에 대한 이 범위를 너무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예산 안에는 포함 안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화폐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무상급식 복지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은 복지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대한민국의 복지의 모델 도시를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문고뉴스 김승호 기자입니다. 지금 복지 예산이나 모든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의 말씀만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시는데요. 거기에 따른 플랜이나 내용이 다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고양시 의회와 그만큼의 소통이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소통은 뭐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통이라는 말을 시장님께서 9월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쭤보는 거예요. 저 소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일방향으로 하는 것이 소통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소통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상호 이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이해하는 부분들을 한쪽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 가지고 소통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소통에 대한 내용은 저는 뭐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냥 그런 차원의 얘기고 역할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역할을 너무 뛰어넘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역할을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장님이 취임하고 6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외국으로 네, 저희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이미 추가 질문이 몇 번이나 이어지는 상태인데요. 취하느라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 경과가 좀 한번 이렇게 표현 좀 해주시면. 예, 경과 뭐 아시겠지만은 자체에서 고양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한 걸 발표하기도 했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고양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걸 확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부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그 일일이 나열할 내용까지는 아닙니다만 저기 우리 기업 유치 차원에서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까지도 제가 이제 다니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을 많이 나간다고 해서 마치 외국을 외유성으로 이해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잘 안 나갑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가서 어디 가가지고 관광지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지역은 그 조직 거기에 저기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나 그리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을 제가 가본 부분이지 그 나머지 부분에 저기 어디 가서 외유했다는 내용으로 접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활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그런 활동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국 우리 고양시의 저 기반을 닦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도 끊임없이 저는 기업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부천에 있는 기업 현장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우리하고 MOU 체결을 할 겁니다. 왜 하느냐? 거기도 지금 전국으로 저 기업들이 기업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고양시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또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활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진정성 있는 응답 감사합니다. 네,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쳐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껴지는 사안들은 결과적으로 1주년 기념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주 셀카 또 내가 찬점수 앞에 거기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유 그럼 군대 그때 물이 이렇게 찼어. 맞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려줄게. 아무튼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